어디서 많이 봤는데? 맞다, 엄마 거랑 똑같네. 이 반지를 알아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맞다, 엄마 거랑 똑같네. 이 반지를 알아요? 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한복판 작은 중국집에서 시작됩니다. 반지 하나가 불러온 기적 같은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연이 운명보다 강하다는 것을, 늦어도 사랑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어느 골목, 낡은 간판의 중국집 명화루는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라 한산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창문 너머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간장병과 식초병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색이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입구의 풍경이 달그락거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선 사람은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맨 그는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에서 세월이 쌓아온 무게가 느껴졌고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민수 회장이었습니다. 건설 회사를 이끌며 30년 넘게 성공 가도를 달려온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 약속이 취소되고 나니 혼자 뭘 먹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한 곳이 바로 이 낡은 중국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오지 않았을 곳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 알바생이었습니다. 묶은 머리에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물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묻어 있었고 눈빛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강 회장은 구석 자리에 앉으며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는 삐걱거렸고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김치와 단무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온 지 정말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 이후 처음이었을까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이런 곳을 찾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곳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수연이 메모장을 꺼내들며 물었습니다. 자장면 하나 주세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 자장면 하나요. 금방 나올 거예요. 수연이 주방 쪽으로 주문을 외치고는 물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강 회장이 물컵을 받으려다가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강 회장의 손에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그의 약지에 끼워진 반지에 멈춘 것이었습니다. 은색 반지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수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강 회장의 반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약지에 끼워진 은반지.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Forever J. A 30년 전 25살 때 사랑했던 여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맞춤 제작한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에게 주지 못하고 자신이 간직해온 반지였지요. 매일 아침 이 반지를 끼우면서 후회와 그리움을 떠올렸습니다. 손님, 혹시 그 반지?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 반지랑 똑같아요. 수연의 말에 강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고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뭐라고요? 강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끼고 계셨던 반지요. 정말 똑같아요. 모양도 그렇고 안쪽에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던 것도 똑같고요. 수연의 말에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방에서 국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 회장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헤어졌던 그 사람이 이 아이의 어머니라는 것일까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아예요. 한정아. 순간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정아.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주방으로 들어가고 곧 자장면이 나왔지만 그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물건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30년 전의 기억들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정아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25살의 강민수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것이 풍족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몰았고 명품 옷을 입었으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모두가 그의 재산과 지위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대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한정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22살 짧은 단발머리에 맑은 눈동자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져서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매일 그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는 모습, 열심히 일하는 모습, 퇴근 후 지친 얼굴로 스트레칭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저녁 먹으러 가실래요? 정아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정아와 함께 있으면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돈이나 지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민수가 힘들어할 때 손을 잡아주었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정아는 민수가 만난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항상 밝게 웃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길에서 노숙자를 보면 자신이 먹던 빵을 나눠주었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우산을 빌려주곤 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민수는 반지를 맞춤 제작했습니다. 정아에게 청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심플한 디자인이었고 안쪽에는 퍼레버 제이 어라는 글씨를 새겼습니다. 영원히 정아와 함께라는 의미였습니다. 반지를 받아들고 민수는 며칠 동안 청혼할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순간에 그녀에게 반지를 건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반지를 건네기 전에 부모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격노했습니다. 내가 누구랑 사귀는 줄 아느냐? 가난한 집 딸이라고. 당장 헤어져. 아버지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를 울렸고 민수는 그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울며 말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이 망가진다. 제발 정신 차려라. 민수는 저항했습니다. 저는 정아를 사랑해요. 가문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정아 없이는 못 살아요. 하지만 부모님의 압박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겠다고 했고 만약 거부하면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아의 직장에도 압력을 넣었습니다. 민수는 갈등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정아와 함께 가난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녀가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자신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정아에게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떠나는 날 아침 정아에게 전화 한 통만 걸었습니다. 미안해. 나 떠나야 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30년. 민수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몇 배로 성장했고 그의 이름은 재계에서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도 했지만 결국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아내는 그의 돈만 원했고 민수는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정아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지 못한 그 반지를 30년 동안 끼고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반지를 보면서 자신의 비겁함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에게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청혼하지 못한 것, 함께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가끔 그녀를 찾아볼까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국집에서
정아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녀의 딸이라는 아이의 입에서 말입니다. 강 회장은 중국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자장면을 거의 먹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그릇에는 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수연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을 뒤로 한 채 황급히 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강 회장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회사로. 강 회장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정아. 그리고 그 알바생 수연. 설마 정아가 자신의 아이를 낳았던 걸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떠나기 전에 정아가 임신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반지가 똑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아가 똑같은 반지를 어디선가 산 걸까요? 그것도 안쪽에 글씨까지 새겨진 반지를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정아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그날.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민수야,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무슨 일 있어? 미안해. 나 떠나야 해. 뭐라고? 무슨 소리야?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강 회장은 곧바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책상과 고급 소파, 그리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50대 중반의 박 실장이 서류 몇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15년간 강 회장을 보좌해 온 사람이었지만 오늘 회장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조사해 줄 게 있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조사해 드릴까요? 한정아라는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의 딸 수연에 대해서. 박 실장은 메모를 하면서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회장이 이런 개인적인 조사를 부탁한 적은 없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드릴까요? 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정아라는 여성의 과거 이력, 30년 전쯤에 누구와 교제했는지, 그리고 딸 수연의 생년월일, 가족관계, 특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봐 주게.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급하신 일인가요? 응. 최대한 빨리 부탁하네. 박 실장이 나간 후 강 회장은 의자에 깊이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정말 수연이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요? 더 큰 문제는 정아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수연이 말하기를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혹시 자신을 원망하며 세상을 떠난 건 아닐까요? 강 회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정아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힘들게 세상을 떠났다면
그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 실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했나?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정아 씨는 3년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52세였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아가 세상을 떠났다니. 그것도 3년 전에. 그리고 딸 이수연 양은 현재 22세입니다. 생년월일은 30년 전 11월 15일입니다. 강 회장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미국으로 떠난 것이 그해 2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아는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호적상에는 미혼모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란이 비어 있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정아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웠던 것입니다. 강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힘들 때 도망쳤습니다. 정아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고통까지, 그리고 결국 아이가 겨우 성인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어. 그날 밤 강 회장은 회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정아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고 수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정아는 수연을 키우기 위해 중국집, 식당, 편의점 등 여러 곳에서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딸을 대학에 보냈고 수연이 대학에 입학한 그 해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강 회장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밤낮으로 일하며 그러면서도 딸에게는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편안하게 살면서 가끔 그녀를 떠올리며 감상에 적곤 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다시 명하루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운전기사 없이 혼자 운전해서 갔습니다. 아침 10시쯤이었는데 중국집은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니 누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안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묶고 청소 중이었는지 손에는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을 보자 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그 손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직 영업 시작 전이지만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연도 긴장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어제 반지 얘기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니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반지를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 반지를 끼고 계셨어요. 되게 소중하게 여기셨거든요. 혹시 그 반지를 누구한테 받으셨는지 말씀하신 적 있나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물어봤을 때 엄마는 그냥 소중한 사람이 준 거야 라고만 하셨어요. 그 이상은 말씀 안 하셨어요. 강 회장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정아는 30년 동안 그 반지를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기 손님,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수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 반지를 만든 사람입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저는 한정아라는 여성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청혼하기 위해 이 반지를 맞춤 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손에서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하게도 그 반지를 건네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가 똑같은 반지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강 회장도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반지를 정아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아는 어떻게 똑같은 반지를 가지게 된 걸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갑자기 뭔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엄마 유품 중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연은 급하게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다가 이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차마 열어보지 못했어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작은 벨벳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주머니를 열자 반지가 나왔습니다. 강 회장의 손에 있는 것과 똑같은 반지였습니다. 이게... 강 회장은 손을 뻗어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쪽을 보니 Forever J. 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신은 이 반지를 정아에게 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상자 안을 더 뒤지자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정아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쓰고 싶어. 내가 떠나던 그날 나는 내 집 앞에 갔었어. 너한테 뭔가 잘못된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내 어머니를 만났어.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한테 돈 봉투를 주시면서 민수를 포기하라고 하셨어. 나는 거절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주시더라. 민수가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너희는 헤어져야 해라고 하셨지. 그 상자 안에 이 반지가 있었어. 강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아를 만났었다니. 그리고 반지를 건네주었다니.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이 반지를 보고 울었어. 내가 나한테 청혼하려고 했다는 걸 알았거든. 하지만 이미 너는 떠났고 나는 혼자 남았어. 그리고 곧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 민수야, 나는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는 이미 미국에 있었고 내 가족은 나를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혼자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어.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도 옆에서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너를 생각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비록 지금은 헤어졌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때까지 나는 이 반지를 끼고 너를 기다릴게. 영원히. forever. 편지가 끝났습니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아는 30년 동안 자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힘들게 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편안하게 살면서 가끔 그녀를 떠올리기만 했을 뿐입니다.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손님이 제 아버지라는 건가요? 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아를 닮은 눈동자, 정아를 닮은 미소, 그리고 자신의 핏줄인 딸. 네, 저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과 함께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한참 동안 강 회장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강 회장도 마찬가지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2년 만에 딸과 마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똑같은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라니요? 22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제 와서. 수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의 분노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겁하다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비겁한 정도가 아니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강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말이 맞았으니까요. 엄마는 밤낮으로 일하셨어요. 중국집, 식당, 편의점 가리지 않고 일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너희 엄마 왜 맨날 이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했는지 알아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편하게 사시면서 우리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아 씨가 임신한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수연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건데요? 그때도 도망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강 회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아와 함께 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도망갔을까요?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수연 씨,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도 변명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정아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버리고 가세요? 저는 당시에 어렸고 겁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강 회장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아 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수연은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할지, 자신을 받아줄지 거부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연의 선택이었고 강 회장은 그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아버지 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수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가 아빠는 왜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는 그냥 좋은 분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어 라고만 하셨어요. 강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아는 끝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엄마는 항상 이 반지를 끼고 계셨어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하셔도 반지는 절대 빼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제가 엄마 그 반지 왜 그렇게 소중히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그냥 웃으시면서 소중한 사람이 준 거거든이라고 하셨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수연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수연아, 내 아빠를 원망하지 마.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만약 언젠가 아빠를 만나게 되면 엄마가 행복했다고 전해줘라고 하셨어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아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행복했다고 전하라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강 회장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나타나셔서 뭘 어쩌시려고요?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강 회장은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딸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22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22년 동안 함께한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수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셨다고 해서 제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수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미워요. 엄마를 버리신 것도, 저를 버리신 것도, 22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신 것도 다 미워요. 그 말이 강 회장의 가슴을 찔렀지만 당연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미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속죄하고 싶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의 반지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번에 나눠서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싶으실 때, 궁금한 게 있으실 때, 혹은 그냥 화를 내고 싶으실 때라도요. 수연은 명함을 보기만 할 뿐 짚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중국집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외로운 뒷모습이 강 회장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강 회장이 나간 후 수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2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가 이렇게 밝혀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것도 재벌 회장이라니. 수연은 테이블로 돌아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구나. 30년 동안 혼자서 그 사람을 기다렸구나. 하지만 그 사람은 편하게 살면서 가끔 생각이나 했을 뿐이구나. 수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낮으로 일하시던 모습,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오시던 모습, 그러면서도 자신에게는 항상 웃는 얼굴을 보이려고 애쓰시던 모습,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야? 수연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국집 안에는 자신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분노를 발산하고 싶었습니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2년 동안 쌓였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궁금함, 그리고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은 울면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저 사람을 받아들여야 해요? 아니면 거부해야 해요?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니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친구 미나를 만났습니다. 미나는 수연의 유일한 친구이자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엉망이야.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수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헐, 진짜? 그러면 그 회장이 내 아빠라는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대박. 근데 넌 어떻게 할 거야? 받아들일 거야?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너무 화가 나. 22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나타난 거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그래, 내 말이 맞아. 근데 수연아,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그 사람을 용서하셨잖아. 너한테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게 더 화나는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착하셨어? 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어? 원망하셨어야 했는데.
미나는 수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연아, 진정해. 내 마음 이해해. 근데 있잖아. 내가 엄마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만나는 건 어때? 엄마를 위해서라도.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나서 뭐해?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겠다고? 웃기지도 않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강 회장의 명함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연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정말 엄마를 사랑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화가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중국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수연 앞으로 온 택배였습니다. 발신인은 강민수였습니다. 수연은 택배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열어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강 회장의 글씨였습니다. 수연 씨,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매일 당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선물은 보잘것없지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수연은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의 은목걸이였습니다. 수연은 목걸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이런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사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편지에는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아 씨가 대학생 때 이런 목걸이를 좋아하셨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잠깐 멈춰서 보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딸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수연은 편지를 구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편지였으니까요. 수연은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이 목걸이를 하셨다면 정말 예뻤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동안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을 보는 것이 너무 슬펐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남자는 젊은 시절의 강 회장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공원에서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모든 사진에서 두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구나. 상자 안을 더 뒤지자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봉투는 모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던 것입니다. 수연은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떠난 지 일주일이 됐어. 나는 매일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고 나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어.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민수야, 한 달이 지났어. 나는 오늘 병원에 갔어. 의사 선생님이 임신했다고 하시더라. 민수야, 우리 아이야. 너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 민수야,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어. 나는 이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어. 너한테는 말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길을 가야 하니까. 하지만 가끔은 내가 보고 싶어. 정말 많이 보고 싶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연이 태어난 날, 첫돌, 돌아갈 때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자 속에 고이 간직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우리 딸이 태어났어. 정말 예쁜 아이야. 너를 많이 닮았어. 이름은 수연이라고 지었어. 맑은 물처럼 순수하게 자라라는 의미야. 민수야, 수연이가 오늘 처음 걸음마를 했어. 너무 기뻤어.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 순간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었어. 민수야, 수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 작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 하지만 가끔 수연이가 아빠는 왜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가슴이 아파. 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계속 사랑했다는 것이 마지막 편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하시더라.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비록 너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내가 준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행복했어. 수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너를 닮아서 똑똑하고 나를 닮아서 따뜻해. 민수야,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만약 언젠가 수연이가 너를 찾게 되면 잘 대해줘. 수연이를 사랑해줘.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우리가 사랑했던 증거야. 그리고 민수야, 너를 용서해. 내가 떠난 것도 연락하지 않은 것도 다 이해해. 너도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 이제 행복하게 살아. 나는 괜찮아. 나는 정말 행복했어. 30년 동안 너를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마지막으로 수연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한테 말하고 싶어서야.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단지 상황이 그를 어쩔 수 없게 만들었을 뿐이야. 만약 아빠를 만나게 되면 원망하지 마.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빠를 받아들여줘. 엄마는 그게 가장 기뻐할 거야.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수연은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니.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생각했고 딸의 행복을 바랐던 것입니다. 수연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강 회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나서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수연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좋습니다. 강 회장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연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긴장되었거든요. 10분쯤 지나자 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덜 부담스럽게 보이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일찍 왔어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걸이 받으셨나요? 네, 받았어요. 수연은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강 회장은 수연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뻐요. 고마워요.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겁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아 씨는 화려한 것보다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셨거든요. 수연은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저 어제 엄마 편지들을 읽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편지요? 네. 엄마가 아버지한테 쓴 편지들이요.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어요. 강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나요? 수연은 가방에서 편지 몇 장을 꺼냈습니다. 직접 읽어보시겠어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아의 글씨였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글씨체였습니다. 강 회장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아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을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읽고 나서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정아 씨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편지에서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아버지를 받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네. 엄마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흐느꼈습니다.
60대 중반의 회장이 카페에서 우는 모습은 이상해 보였지만 수연은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에 강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저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아버지는 편하게 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저보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라는 거였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해 보려고요.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하루아침에 아버지 마이너스 딸 관계가 될 수는 없어요. 시간을 주세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요. 물론입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모르는 엄마의 모습을 알고 싶어요. 그러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아 씨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 회장은 30년 전 정아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했습니다. 정아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길에서 노숙자를 보면 자신이 먹던 빵을 나눠주곤 했어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엄마는 저한테도 그랬어요.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자신은 배부르다면서 저한테 음식을 더 주시곤 했어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강 회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정아 씨에게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겁니다. 청혼도 못했고 결혼도 못했고 평생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반지를 끼고 살았습니다. 그는 손목에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반지를 보면서 정아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비겁함을 반성했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해가 지고 카페에 불이 켜질 무렵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수연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따뜻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 회장과 수연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강 회장은 수연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수연은 자신이 자라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 회장은 수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수연 씨, 혹시 내일 시간 되시나요? 전화기 너머로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내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럼 어딘가 함께 가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어디요? 정아 씨와 제가 자주 갔던 곳입니다.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북한산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강 회장은 등산복 차림이었고 수연도 편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정아 씨가 여기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강 회장이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이 산에 올랐었죠. 엄마가요? 수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등산을 싫어하셨는데요. 아마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셔서 그러셨을 겁니다. 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활발하셨거든요. 저보다 빨리 산을 오르곤 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끔 다른 등산객들과 스쳐 지나가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길 기억나시나요? 강 회장이 한갈림길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정아 씨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울먹였던 적이 있어요. 수연은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답네요. 방향치여서 자주 길을 잃으셨거든요. 그때 제가 손을 잡고 천천히 안내해 드렸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내가 평생 길을 안내해 줄게라고 말했었는데 강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안내해 주실 수 있잖아요. 수연의 말에 강 회장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요? 네. 저는 엄마의 딸이니까요.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연이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산을 올랐습니다. 중간쯤에 이르자 작은 정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요. 강 회장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정아 씨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입니다. 정자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니 정말 경치가 좋았습니다. 빌딩들이 저 멀리 보였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정아 씨가 여기 앉아서 자주 말했어요. 언젠가 우리 집을 마련하면 이런 경치가 보이는 곳에 살고 싶어라고요. 강 회장이 추억에 잠겨 말했습니다.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셨네요. 수연이 슬프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작은 월세방에서 살았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함께 했다면 아니에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하셨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저와 함께해서 행복하셨대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항상 그러셨어요.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이제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수연은 놀라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부담스러우시다면 괜찮습니다. 천천히 기다리겠습니다. 강 회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22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원하셨던 일이고 자신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수연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2년 만에 처음 듣는 아버지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요.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간 많잖아요. 네, 시간 많습니다. 강 회장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그리고 미래 이야기까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했던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배고프시죠? 저녁 드시러 가실까요?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아버지. 수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행복이 자신에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수연 씨, 아니 수연아. 이제 반말로 해도 될까? 네, 아버지. 대학은 계속 다니고 있니? 네, 3학년이에요. 사회복지학과요. 사회복지학과라니 정아 씨를 닮았구나.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착해. 어머니를 혼자 키운 것도 대단하고 이렇게 비겁한 아버지를 받아준 것도 너무 고마워. 아버지,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수연의 말에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수연아, 앞으로 계획이 뭐니?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좋은 꿈이구나.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아버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연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오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엄마가 원하신 대로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과 수연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돈독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매주 수연을 만났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수연도 점점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22년의 공백을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 회장은 수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일하는 곳을 보여주고 싶어. 강 회장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아빠, 딸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호기심 반 떨림 반으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고층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넓은 책상, 고급 소파, 그리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수연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강 회장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함께 있잖아요. 수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는 함께 있어.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이사회가 있습니다. 알고 있네. 참, 박 실장. 소개할 사람이 있어. 강 회장은 수연을 비서실장에게 소개했습니다. 내 딸 수연이야. 박 실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에게 딸이 있다는 것은 회사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박 실장, 다음 주 이사회에서 발표할 게 있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 딸을 회사 이사진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할 거야. 그리고 강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후계자로 키울 생각이네.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과하지 않아. 넌 내 유일한 혈육이야. 당연히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지. 하지만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어요. 수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아빠가 지원해 줄게. 정말요? 물론이지.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요? 내 성을 쓰지 않겠니? 강수연으로.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22년 동안 이수연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름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봐. 급하지 않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수연이 일하는 중국집이었습니다. 여기가 편해요. 그리고 아빠가 저를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하고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집 주인 아주머니는 강 회장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그때 그 손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네, 여기 음식이 맛있어서요. 강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연이가 일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 수연이요? 아주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아, 제 딸입니다. 강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 그럼 수연이 아빠가? 네, 늦게 찾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기뻐하며 수연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우리 수연이 이제 든든하겠네. 수연도 웃으며 아주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많은 정을 느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중국집 알바는 그만두는 게 어때? 왜요?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공부에 집중해야 하잖아. 괜찮아요.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주머니도 좋으시고 저한테는 소중한 곳이에요. 강 회장은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 네, 아빠. 그날 밤 강 회장은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정아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아야, 우리 딸 정말 잘 키웠어. 너를 많이 닮았어. 착하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 고마워.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미안해.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내가 잘 돌볼게. 약속할게. 강 회장은 사진에 입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결정했어요. 뭘? 성을 바꾸기로 했어요. 강수연으로요. 강 회장은 기쁨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정말 그렇게 해주겠니? 네. 저도 이제 아빠의 딸이 되고 싶어요. 정식으로요. 고맙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엄마 이름도 함께 호적에 올려주세요. 한정하로요. 엄마도 아빠의 가족이었잖아요.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감동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정아도 우리 가족이야. 며칠 후 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수연은 강수연이 되었고 호적에는 아버지 강민수, 어머니 한정아사막로 기재되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강 회장은 호적 등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정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강 회장은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연이 안내했습니다. 엄마 아빠 모시고 왔어요. 수연이 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아야 나야. 민수야. 늦었지만 왔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함께하지 못해서,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지 못해서. 하지만 우리 딸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잘 키워줬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강 회장은 묘 앞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연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이 느껴졌고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에 두 사람은 일어나 묘 앞을 정리했습니다. 꽃을 놓고 묘비를 닦고 주변의 잡초를 뽑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엄마.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빠랑 같이요. 그래, 자주 오자. 정아한테 우리 이야기 많이 들려주자. 강 회장이 딸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새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천천히 묘소를 나왔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버지와 딸의 뒷모습이 석양에 비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과 수연의 관계는 이제 진짜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매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명절에는 함께 정아의 묘소를 찾았으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22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강 회장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강 회장은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
무슨 프로젝트요?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을 만들 거야. 내 엄마 이름으로.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름으로요? 응. 한정아 재단이라고. 내 엄마처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돕고 싶어. 수연은 감동해서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내가 재단 이사로 일해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그렇게 한정아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수연은 재단에서 일하며 많은 가정을 도왔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수연은 연단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많이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이 재단은 저희 어머니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는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엄마,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고 강 회장은 딸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정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재단 설립식이 있었어요. 엄마 이름으로 된 재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수연이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강 회장도 말했습니다. 정아야, 우리 잘하고 있지? 내가 원하던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 수연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정아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행복하죠? 수연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너 때문에. 저도 행복해요. 아빠 때문에. 저 멀리 하늘에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정아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과 자신이 낳은 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반지는 여전히 두 사람의 손에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에, 그리고 이제는 수연의 목에 목걸이로 만들어진 정아의 반지. 30년 전 만들어진 그 반지가 결국 두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늦었지만 이루어진 가족.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중국집에서 우연히 본 반지 하나가 22년 만에 아버지와 딸을 만나게 했듯이 말입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어집니다. 비록 정아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딸을 통해, 그리고 이제는 재단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민수 회장과 강수현, 그리고 하늘의 한정아.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늦었지만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계속될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